저는 지금 종다양성연구소 직원과 한 습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물장군의 인공복원지인데요. 수년간 차근차근 복원이 진행된 곳인데 제대로 정착이 잘 되었는지 습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연구소 직원과 수행팀들이 습지를 탐색하고 있고요. 저는 주변 환경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배칠의 잠자리의 수컷입니다. 밀잠자리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길이가 짧고 배가 넓어요. 암컷은 보통 노란 형상인데 반해 수컷은 노란색이었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이렇게 푸른빛에 띄는 회색이 됩니다. 밀잠자리류는 보통 이런 색 패턴을 띄어요. 아직 대벌레가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참나무 노린재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재작년까지 공식 기록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제주도 곤충 총서에는 다른 종으로 동정되어 있어요. 기록 누락가는 별개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습지 근처에서 이렇게 사랑거미 한 마리도 집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면 상당히 크다는 게 보일 거예요. 가끔 공원에서 이 녀석이 거미줄을 쳤을 때 그 구역 근처에서 자랐던 어린 참새가 이 거미줄에 종종 걸리는데요. 참새 무게도 버틸 정도로 거미줄이 상당히 질기고 강력합니다. 그나저나 보통 거미줄은 세로줄이 안 달라붙는다죠? 이렇게 세로줄을 대보면 정말 안 달라붙습니다. 그렇다고 거미가 가로줄로 안 다니는 건 아닌데요. 거미 다리 털이 많아서 줄에 닿는 면적이 작아서 잘 붙지 않습니다. 거미들은 이렇게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빼서 다리로 연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지런하게 몇 바퀴를 돌면서 트랩을 만들고요. 다른 동물이 지나가면서 거미줄을 손상되거나 함정이 많이 사용되면 쳐둔 거미줄을 다시 입으로 먹어서 재흡수하기도 해요. 거미줄을 치는 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민가같이 직접적으로 피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거미줄은 보이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습지 외곽에서 이렇게 탈피하고 있는 물장군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지는 탈피각의 날개 흔적을 보아하니 종영에서 성충이 되는 개체로 보입니다. 곤충들은 탈피할 때가 가장 취약할 시기이기 때문에 무사 탈피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할게요. 다른 구역에서 지금 엄청난 게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저것 잔뜩 꼬여있네요. 물장군 성체 한 마리가 쇠살모사를 사냥해서 흡집하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개구리를 사냥하려다가 물장군에게 잡힌 것 같은데 운이 없게도 물장군 앞다리에 걸려버린 듯합니다. 물장군이 앞다리 힘이랑 소화의 강도가 워낙 센 녀석이라 뱀이라도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에 거머리들도 잔뜩 달라붙어서 흡혈하고 있네요. 식사가 다 끝난 것 같아 한번 건져보았는데요. 쇠살모사 사체는 엄청 흐물흐물해져서 축 늘어져 버렸어요. 그 와중에 물장군은 다시 물어서 흡집할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다시 놓아줘야겠어요. 일단 사전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방생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이 생물 종다양성 연구소입니다. 도전박이 사슴벌레, 물장군, 애기불속동물이 총 3종의 멸종위기 곤충이 인공증식을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오늘은 총 2군데 습지에서 물장군 방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비공개로 진행돼서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 종다양성 연구소의 물장군 사육장입니다. 꽤나 체계적으로 물장군을 키워내고 있어요. 저와 더벅스 대표인 제 선배는 이곳에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식성이 강한 물장군은 한 마리씩 개별 사육하고 있고요. 성체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마리 금붕어를 먹어치웁니다. 수소곤충은 보통 수료가 없는 습지에 서식하기 때문에 여과기를 수조에 직접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공백칸을 두고 설치를 하거나 혹은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환수를 자주 하는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합니다. 각 물장군 개체는 출생 시기와 유전적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해두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을 매칭을 시켜야 개대 사육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의 물장군은 야생개체와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이 연구소의 생육 조건이 물장군에게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각각 이렇게 개별 칸에 분리해서 방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장군은 이렇게 무더기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수소곤충은 당연히 물에 서식하지만 물에 넣은 채로 우송하게 되면 수송 중 흔들림에 균형이 있어서 익사를 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송 중에는 물을 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 습하게만 해줍니다. 멀리 이동할 때는 수태나 생익기를 좀 얹어서 주기도 해요. 방생은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진 않고요. 외형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한 개체들을 구성했다고 해요. 저번 두전박이 사슴벌레 방생 때처럼 다양한 개체들의 방생을 해주어야 정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량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한쪽에 치우쳐지면 꼭 문제가 생겨요. 방생 개체들은 전부 준비가 끝났고요.
두 군데의 습지에 한 곳당 10쌍씩 총 40마리의 물장군을 방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인데요. 일반적인 방생 행사면 보통 일자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비공개 행사 진행인데다가 소나기성 폭우로 예보가 안 터라 일단 예정대로 방생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비가 오냐는 듯이 갑자기 확 그쳐버렸는데요. 이곳이 오늘 예정된 물장군의 1차 복원지입니다. 물장군의 방생은 보통 인적이 드문 외진 습지에서 진행이 돼요. 먹이가 되는 양서류의 다수 서식, 산란과 은폐용 수초 등 그리고 가뭄에도 습지가 잘 마르지 않는 특성을 가진 터라 이 지역에는 물장군이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환경부에도 보도 자료로 나가는 행사여서 간단한 촬영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종다양성연구소와 더벅스 두 군데에서만 참여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차 참여했고요. 우선 이곳에서 10쌍, 20마리를 방생할 겁니다. 방생 전에 각 개체마다 표식을 하기 위해 물기를 닦아내고 페인트펜으로 마킹을 합니다. 연구소에 방생 개체라는 걸 표식하기 위해 마킹을 하는 건데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으로 마킹하고 있어요. 흰색 마크하면 새나 이런 육상 동물 눈에도 보여서 천적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걔네 밥하라고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가슴판에 잘 보면 JTP라고 표식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 개체들에겐 죽을 때까지 표식이 남아 있어요. 물 냄새가 딱 썩은 물 냄새가 여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방생해야 동쪽 포싱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곳당 너무 많은 양을 방생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처럼 방생해도 문제는 없지만 보도자료 촬영이 필요할 땐 보통은 이렇게 방생을 합니다. 서서히 해당 연못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수초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자, 그럼 1차 지역 방생 끝났고 바로 2차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오히려 이런 날씨가 천적도 눈은 덜 띄죠. 아예 안 뛰지. 이 정도면 최고. 우리는 힘든데 우리도 힘들고 천적도 힘들고 물장군은 좋고. 물장군은 좋고 수서 고충들이 어차피 물속에서 사는 친구들이고 물에 익숙한 애들이니 비 오는 날이 당연히 익숙한데 천적들이나 사람들이나 비 오는 날하고 친하지 않은 것들이랑 이런 날이 힘들지. 두 번째 방생 예정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페인트 마카가 자꾸 물에 젖어서 잘 써지지가 않았었는데요. 연구원 선생님께서 고생하면서 기록하시고 바로바로 방생했습니다. 1차 지역보단 넓지만 얕은 구조의 연못인데요. 주변에 이런 습지가 많아 여기서 날아서 퍼져나가기도 해요. 야간에는 수온이 떨어지고 빛이 없어 움직임이 둔해질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개체까지 모두 방생을 완료했습니다. 방생한 구역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체들이 잘 정착하고 번식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사히 잘 정착해서 내년에 다음 세대를 많이 보기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빨리 퇴근하러